지금 보시는 이 분류도 보시면은 금리 놓고 유럽의 의견이 얼마나 분열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매우 비둘기적인 견해도 있지만 매우 매파적인 분위기도 있습니다. 연준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유럽과 미국은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습니다. 미국의 연준위원은 전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생각을 하고 그 강론이 좀 다른 것이겠지만 유럽의 정책위원회는 물론 유럽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도 토론하겠지만 그보다는 각자 속한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의견 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 보시면은 제일 왼쪽에는 이분이죠. 마리오 센테노 의원이 있는데 2020년 7월부터 포르투갈 중앙은행 총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포르투갈은 최근 수치가 살짝 반등하긴 했지만 이미 물가가 2% 밑으로 떨어졌다고 봐도 크게 문제가 없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포르투갈 경제는 딱히 좋지는 않죠. 지난해 3분기 마이너스 찍었다가 4분기 간신히 플러스로 돌긴 했습니다. 최근 센테노 총재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ECB가 3월 금리 인하 가능성도 열어놔야 된다. 물론 그럴 가능성은 낮겠지만 가능성 자체를 없애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인플레는 최근 몇 달 동안 지속적으로 우리 예측치를 밑돌았고 성장률도 낮았다. 이는 지난 두 번의 예측에서 확인한 하방 위험이 현실화됐다는 신호다. 인플레는 일시적이긴 하지만 올해 어느 시점에서는 2% 미만이 될 수 있다. 그 이후에는 2% 부근에서 등락을 거듭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다릴 필요 없이 과감한 움직임도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를 피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거의 비슷한 시기 오른쪽에 있죠. 홀츠만 오스트리아 중앙은행 총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매파로 분류되는 그런 위원이죠. 홀츠만의 목인 오스트리아를 보면은 또 상황이 전혀 달라요. 오스트리아 CPR을 보니까 여전히 4%가 넘습니다. 얼마 전에는 거의 6%였어요. 그래서 홀츠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이 하나 좌초했다고 생각을 해봐라. 유가가 엄청나게 뛰지 않겠느냐.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그럴 수도 있다. 우리에게는 근데 평화 계획도 해결책도 없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는 게 훨씬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플레가 낮은 포르투갈 중앙은행 총재는 금리를 3월에 내리는 것도 생각해 보자고 하고 인플레가 여전히 높은 오스트리아 중앙은행 총재는 유조선이 좌초될 위험이 있으니까 금리를 내리지 말자고 하고 이러니 이게 유럽 중앙은행이 제대로 기능을 하겠습니까? 이게 코미디죠. 그래서 라가르드는 기적 중립을 취합니다. 불표 보시면 거의 중간에 있죠. 약간 매파로 볼 수 있네요. 아무래도 신중해야 되니까요. 그런 라가르드가 최근에 몇 번의 연설을 했습니다. 경천 동지할 얘기는 없었고 판에 박은 얘기였습니다. 이쪽 얘기도 저쪽 얘기도 기계적으로 한 문장씩 넣는 그런 모양새였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죠. 인플레는 계속 후퇴할 것이다. 하지만 물가 상승이 우리 목표로 돌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디스인플레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가 되지만 이 과정이 ECB가 정해놓은 2% 목표로 지속 가능하게 이끌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 모두가 공유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임금 압박이 여전히 강하다. 앞으로 몇 분기 동안 임금이 가격 동향에 점점 더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망설이는 가운데 유럽 맏형인 독일은 성장률이 이미 마이너스로 떨어진 상황이고 유럽 전체가 병들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유로존 CPI는 아직 2% 후반이기 때문에 아직 금리를 낮출 만한 그런 준비는 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유로존 전체 성장률은 제로인 수준이고 기술적인 경기 침체만 피한 상황이지 사실상 침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유럽은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게 일단 국가 간 이해관계가 너무나 다르고 이걸 하나로 통합시키려는 그런 통화 정책은 이론적으로는 나올 수가 없겠죠. 그건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한 거나 똑같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칫 지금 금리 인하를 섣부르게 했다가 인플레가 재상승해서 금리를 인하했다가 다시 인상하게 된다면 그것은 정말 최악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시장은 유럽이 버틸 힘이 그리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블룸버그 자료 보니까 자산운용사들이 ECB가 올해 연준보다 먼저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리스크를 시장이 이미 반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유로화 상승에 대한 베팅을 1년여 만에 최저치로 낮췄다. 최근 나온 데이터로 보면은 기관 투자자들이 22년 11월 이후에 가장 적은 수준으로 유로화에 대한 롱 포지션을 줄였다. 이거는 지난 5주 동안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금융시장이 ECB가 연준보다 한 달 앞선 6월쯤에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베팅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고요. 유럽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기우제를 지내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미국보다 유럽이 먼저 금리를 내리면 앞에 자료에서도 알 수 있지만 환율에 상당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유럽 입장에서는 미국이 먼저 내리고 우리가 못 이기는 척 좀 내리는 이런 시나리오가 돼야 해피한 그런 모양새가 되는데, 문제는 미국이 경제가 좋고 뜨겁고 안정적이라는 점입니다. 유럽은 더 입지가 좁아져 버린 것이죠. 미국이 내려줘야 유럽도 공간이 열리는데 미국이 버텨주니 완전히 낀 신세가 된 거죠. 이런 걸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유로화라는 시스템이 존속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져보게 되는데요. 유럽에게 이제 남은 거는 자존심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라가르드가 과거에 인플레 압력이 유럽에 굉장히 가중되어 있는데 이런 상황은 다른 대륙에서 마찬가지다 이런 멘트를 쓴 바 있어요. 인상 깊게 들은 나가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 둘 다 대륙이라는 거죠. 동급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대륙, 쟤네도 대륙인데 우리 대륙만 어려운 게 아니고 쟤네 대륙도 어렵다. 대륙 대 대륙으로 우리는 동급이다. 저는 이런 의식이 발휘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엔 이런 멘트를 했습니다. 3일 전인가 그런데요. 이 자존심의 싸움이죠. 이것도. 라가르드가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ECB가 미국 연준보다 금리를 먼저 인하할 가능성이 있나? 그러니까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지금 의문 그대로 질문이 나온 거죠. 여기에 대해서 라가르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ECB는 독립적이다. 이것도 사실 자존심 싸움이죠. 연준과 얽혀서 결정을 한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라가르드보다는 차라리 이창용 하는 총재가 얘기하신 대로 하느니 정부에는 독립적이지만 연준으로부터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솔직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럽은 자존심 때문에 인정할 수 없지만 유럽의 금리 역시 미국으로부터 독립적일 수 없기 때문이죠. 여튼 글로벌 관점에서 유럽이 이렇게 내부 이해관계도 다양하고 자존심만 챙기고 비효율적으로 굴러가다가 어떤 경제 위기의 단초가 유럽에서 발생할지 모른다는 그런 점이 좀 우려가 되는 대목이긴 합니다. 과거 그리스 재정 위기나 피그스 그런 사태가 재발하면 글로벌 증시 출렁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어쩌면은 미국은 그걸 노리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건 음모론일 수 있지만 94, 95년 이때 금리 인상을 미국이 가파르게 한 이후에 사실 위기에 빠지지 않고 골디락스를 맞았거든요. 근데 결국 시차를 맞고 무너진 거는 종국적으로 다른 나라였습니다. 멕시코 94년에 무너지고 태국도 무너지고 결국 한국도 IMF 사태에 빠지게 됐죠. 이번에도 미국의 높아진 금리가 우리가 알 수 없는 경로 통해서 약해진 나라를 타격을 하고 그게 글로벌 전체에 영향을 미치면은 미국은 또 글로벌 취약성을 핑계로 금리 인하를 할 명분이 생기고 이 잠깐의 흔들림을 이겨내고 또 홀로 성장하는 이런 시나리오가 반복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시나리오 그려볼 수 있지만 이것까지는 그냥 가능성에 불과하고 정해진 미래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설도 월가에 돌고 있더라, 이 정도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브랜비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